지금 여러분께서는 박성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광양시에서는 광양보건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문제가 여러 화두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전국 323개 대학을 대상으로 2018년 1단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는 모양새인데요. 예상대로 광양보건대는 자율개선대학 선정에서 탈락을 했고 오는 8월에 2단계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광양시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보건대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 먼저 듣겠습니다. 광양보건대 정상화 시민모임 대표 서동용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동용 변호사입니다. 네, 광양시가 재정 기여를 해서 광양보건대를 정상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예.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에요. 예. 우리가 줄여서 사분위라고 하는데, 예. 사분위가 이제 대학 사학의 분쟁과 사학의 존립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그 내부에서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결정들을 거기서 하는데요. 예. 사분위 규정에 보면 설립자나 공전 이사들이 횡령을 하거나 이렇게 부정행위를 해서 학교가 어려워지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 설립자나 종전이사로부터 그 횡령 금액을 보전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해서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래서 학교에 그 이제 문제가 생긴 그 횡령 금액 이 부분만큼을 누군가가 넣고 들어와서 학교의 운영권을 가지고 학교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재정기여 방식에 의한 학교 정상화고요. 예. 이렇게 재정기여자를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 사학법 규정상 원칙적으로는 종전이사들, 설립자나 종전이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종전이사 측의 비리가 아주 크고 예. 종전이사를 통한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사분위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광양보건대의 경우가 횡령으로 해서 학교 사정이 아주 어려워지고 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정기여의 방식으로 그 돈을 누군가가 넣고 들어가서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것, 이게 재정기여 방식을 통한 광양보건대 정상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광양보건대 측에서는 이 재정 기여자를 찾기 위해서 최근 수년간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 이 재정 기여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지자체인 광양시가 나서야 한다, 이런 입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과거 재정기여자 모집을 할 때 이제 사기업들이 몇 군데 그 문의는 했으나 금액이 생각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사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그랬고, 따라서 반드시 보건대가 필요하니까 광양이 그래서 지자체인 광양시가 나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타당성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재정 기여 규모, 아까 이제 금액 규모가 좀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설립자 이용하 씨에 대한 형사 판결에 광양보건대로부터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년 동안 이미 인출해서 횡령한 돈의 액수가 403억 원 정도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 재정기여는 횡령액을 보전하는 것이니까요. 교육부의 원칙적인 입장은 403억이다, 이런 거예요. 다만 그 보건대를 세운 이제 법인이 그 양남학원인데요. 법인이 양남학원이 이용하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용하 씨가 자기 횡령금 중에 124억은 도로 학교에 넣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장을 하고 그게 법원이 인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교육부는 원칙적으로는 403억이지만 124억은 이미 학교로 돌아갔으니까 나머지 279억만 가지고도 재정기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교육부 입장은 사분위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광양시가 만약에 279억 원 정도 재정 기여를 해주면 광양보건대가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뭐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근거 있는 논의니까 뭐 이야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일단 재선에 성공한 정연복 시장의 입장은 제가 여러 차례 확인해 본 결과 비리 사학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 시의회, 도의회에서 이걸 의결해 줘야 재정 기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먼저 제가 이제 비리사기에 시민회의를 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셨고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랬죠. 최근에 문제가 된 GM대우나 또 오래전에 문제가 된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에요. 그 회사의 경영상의 잘못으로 회사가 어려워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공적 자금 투여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 국가 경제적으로 또 지역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고용의 면에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적적 자금을 투여해서라도 회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거는 지역사회를 반드시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보건대학, 광양보건대학의 경우 허가된 정원이 2,000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이 2,000명 정도 되는 학교가 하나 없어진다면 이런 비유가 가능할 거예요. 학교 광양에 2,000명 정도의 회사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하나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비유도 가능할 텐데요. 이 자체가 지역사회에 주는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이제 투입을 해서 회사를 살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살리자는 것이니까 다른 데에 비유하면 그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제 광양보건대의 경우에는 이게 14개 학과 중에 10개 학과가 간호보건계통의 학과입니다. 그래서 취업이 아주 잘 되고요. 앞으로 고령화로 갈수록 그 필요, 요구가 굉장히 커지는 학교예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대학을 살리는 거, 이 정도 규모의 대학을 새로 만들려면 훨씬 많은 돈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를 투여해서 학교를 살리는 게 훨씬 경제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광양시 교육청소년과 연결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만 광양시와 접촉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까? 광양시 입장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최근에 이제 그 지역 대학 살리기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 건의문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뭐 어쨌든 예전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 의장, 그 다음에 김영록 도지사 후보, 이계호 도당위원장 이런 분들이 오셔서 발표한 내용들을 좀 지켜라 이런 요구이기도 하던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재정기여의 문제에 대해서 광양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은 거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아직까지요?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좀 물어보도록 하고요. 재정기여금을 만약에 광양시가 출연을 하려면 재단을 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단 법인을 광양시가 설립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의 재정 기여가 가능한가요? 그 일단 이제 재단을 설립하자고 하는 거는 광양시가 직접 돈을 넣는 거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좀 있으니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광양시도 돈을 좀 넣고 전라남도도 돈을 넣고 또 지역 대학 살리기를 바라는 시민들도 돈을 좀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재단 법인이 재정 기여자가 되자 이런 거니까요. 이건 뭐 어떤 수단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광양시가 재단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고는 그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어린이 보육재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것도 재단 법인이지요. 이를테면 뭐 교육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이제 시민단체 광양보건대 정상화 시민모임의 의견인 거고요. 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투자가 되면 출자가 되면 광양시가 나중에 그 돈을 회수할 수도 있는 겁니까? 갑자기 제가 궁금해서. 이건 이제 출연을 해서요. 그 운용기금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이 돈이 들어가면 이 돈은 설립자나 기존 그 이사들한테 가지 못해요. 일단 그 돈은 광양보건대에 남아서 학교 광양보건대 운영자금으로 사용이 될 거고요. 이거를 그 돈을 넣어놓고 그 돈을 그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학교가 없어지면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재정기여자가 되면 그 정의사 과반수 추천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사 과반수 추천권을 갖고 그러면 이제 이 사회를 완전히 이 재단법인 뜻대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양남학원의 정관을 변경을 해서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자녀 재산을
광양시나 이 재단법인으로 돌리도록 정관을 개정을 해놓으면 학교가 없어질 때 그 돈을 완전히 회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남아있는 동안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돈이지만 학교가 없어질 때는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완전히 마련해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이건 날리거나 그러는 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1단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에서 이제 자율개선 대학 선정에서 탈락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2단계 평가 결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자구 노력,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또 문제가 터졌으니 지자체에서 재정 기여를 받아서 그냥 복구를 하는 그런 방안이 과연 교육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거든요. 그 교육부가 갖고 있는 이 평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기준에서 미달하기 때문에 점수를 적게 받은 것이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75점 만점에 52.907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문제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용화 씨가 돈을 빼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의 시설이나 교육과제나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미 돈은 빠져나가 버렸고 교육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고 교원 충원율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좀 보건대 자체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한계가 분명히 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운영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그 평가 결과표를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런데 광양보건대나 이런 데들은 이제 간호보건계통이기 때문에 취업이 잘 되잖아요. 그럼 졸업생 취업률은 압도적으로 점수가 높아요. 그러면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예컨대 진로 상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덜 필요해서 덜한 거에 대해서 점수를 낮게 많이 받았군요. 낮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광양보건대 당국이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를 했으면 점수가 조금 더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미 비리 설립자에 의한 그 횡령, 이 비리에 의해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의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광양보건대 당국을 비난하는 걸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해결책이 아닌 거는 같습니다. 자, 이제 교육부의 다음 평가가 바로 다음 달입니다. 8월인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가 1단계 결과가 지난 6월 20일 발표가 됐어요. 자율개선 대학 60%를 뽑아냈고 나머지 대학만 가지고 이제 2단계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역량개선 대학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인류형 대학 정도만 돼도 이제 학교가 어쨌든 살아날 텐데 여기서 이유형 대학에 포함이 되고 나면 광양보건대는 이미 지난 2015년도에 그 대학 구조교육 평가에서 2등급, ABCD 최하위 등급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유형 대학이 되고 나면 한계 대학이 돼서 폐교 수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2단계에서 잘 받는 게 중요하지요, 물론. 거기서 그 역량개선 대학이나 인류형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폐교는 면하게 되니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수치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재정 기여를 통한 그 정상화라고 하는 거는 사분위 규정에 있는 거고요.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해서 지역에서 어려워진 학교를 지역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지자체가 그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학을 살리겠다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이걸 가지고 학교를 없애는 교육부의 방침을 바꿔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다. 지금은 그 예컨대 뭐 장학금 문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그런 것도 필요는 할 겁니다만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는 교육부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제안, 그거는 재정기여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양시가 지금이라도 재정기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래서 재정기여의 액수나 시기나 그 금액의 조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광양시의회와 즉각 협의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전라남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영록 도지사 후보가 약속하였던
이 재정기여에 같이 참여하자고 독려하고 그렇게 해서 광양시장과 전라남 도지사가 모두 하자라고 결의를 하고 이걸 가지고 교육부를 찾아가서 교육부를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학교가 정상화되고 나면 해도 되는 방안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 좀 사소한 방안들, 적은 방안들을 가지고는 학교의 존립 자체를 좌우하지는 못하니까 지금은 학교를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은 재정기여에 광양시가 즉각 나서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혈을 해놓고 나중에 운동도 하고 해서 건강을 회복하자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광양시를 설득하고 또 의회를 설득하고 나아가서 이제 교육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들이 좀 남아 있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어서 저희가 광양시 연결해서 광양시 입장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양보건대 정상화 시민모임 대표 서동용 변호사였습니다.